월든 제15장 겨울 호수. 제15장은 겨울 호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되면 월든 호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름에 출렁이는 물결이 단단한 얼음으로 변하고 물 위를 가르던 배 대신 내 발이 호수 위를 걷습니다. 그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 호수가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겨울 호수와 보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겨울 호수의 첫 번째 경이로움은 얼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호수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얇고 투명한 얼음이 수면을 덮었습니다. 그 얼음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호수 전체를 덮었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며칠에 걸쳐 지켜보았습니다. 자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는 것, 그 변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 자연의 모든 변화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멈추지 않고 그 방식이 결국 가장 확실하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얼음이 충분히 두꺼워지면 나는 호수 위를 걸었습니다. 처음 발을 내디딜 때의 그 설렘과 긴장감, 발 아래 얼음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래 물이 있다는 사실이 묘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단단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음은 내 무게를 충분히 받쳐주었습니다. 신뢰는 그렇게 쌓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충분히 경험이 쌓이면 믿게 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처음 시도할 때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신을 받쳐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겨울 호수에서 나는 호수의 깊이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얼음의 구멍을 뚫고 줄을 내려보내 바닥까지의 거리를 쟀습니다. 여름에 측정했던 곳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가장 깊은 곳은 여전히 약 31m. 겨울이 되어 표면이 얼었어도 깊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겉모습은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활기차고 어떨 때는 조용하고, 하지만 내면의 본질, 자신의 가치관과 성품은 그 깊이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겨울이 와도 호수의 깊이가 변하지 않듯이 나는 겨울 호수에서 홀로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스케이트는 없었지만 미끄러운 얼음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호수 한쪽에서 다른 쪽까지 미끄러지듯 걸으면서 내가 이 거대한 얼음판 위를 혼자 점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던 호수지만 겨울에는 오직 나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 그 소중함을 겨울 호수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자신을 깊이 알게 해줍니다. 얼음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음이 등을 받치고 머리 위로 회색 겨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이 하늘과 이 얼음과 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완전한 현재의 경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순간을 경험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이 명상의 본질이고 자유의 본질입니다. 겨울 호수의 얼음은 놀랍도록 다양한 소리를 냈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변하면 얼음이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호수가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호수의 노래, 자연의 모든 것이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 나뭇잎 소리, 얼음 소리. 우리가 그것들의 귀를 기울이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음악이 됩니다.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겨울 호수에서 나는 얼음 낚시를 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을 뚫고 낚싯줄을 내려보내 차가운 물속의 물고기를 기다리는 것. 여름 낚시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한 자리에 오래 있어야 하는 인내, 보이지 않는 물속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믿음, 그 두 가지가 얼음 낚시를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깊이 있는 것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음의 투명함이 나를 매혹했습니다. 두꺼운 얼음임에도 맑은 날에는 그 아래의 세계가 보였습니다. 물속에 잠긴 나뭇가지, 호수 바닥의 돌들, 그리고 때로는 헤엄치는 물고기. 위에서 아래를 들여다보는 것이 이렇게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표면만 보지 않고 그 아래의 내면을 보는 것. 사건의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을 보는 것. 그 능력이 진정한 이해를 만들어줍니다. 얼음처럼 투명한 시각을 가지는 것. 겨울 호수 위에 눈이 내리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얼음 위를 덮은 눈이 호수를 하나의 거대한 백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백지 위에는 동물들의 발자국, 바람의 흔적, 그리고 내 발자국이 남겨졌습니다. 나는 그 위를 걸으면서 내가 이 하얀 세상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얀 백지 위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발자국을 남기느냐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으신가요? 나는 겨울 호수에서 시간 감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름에는 활동이 많아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겨울 호수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얼음 위에 앉아 낚시를 하거나 눈 위를 걸으면서 한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느린 시간이 좋았습니다. 빠른 시간은 많은 것을 하게 해주지만 느린 시간은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면서 시간을 아끼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부러 느리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겨울 호수는 나에게 고독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수 위에 혼자 서 있으면 사방이 광활하고 나는 그 한가운데 작은 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광활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광활함이 해방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무것도 기대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되면 혼자 있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얼음 아래 세계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식물들이 겨울을 나고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이 얼어도 안에서 생명은 계속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기에도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이 익어가고 감정이 정리되고 새로운 이해가 형성됩니다. 겉의 조용함이 안의 풍요로움을 막지 않습니다. 겨울 호수의 얼음 아래처럼. 겨울 호수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호수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다가 마침내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빛이 눈 위에 반사되면서 호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런 순간들이 삶을 충분히 살만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대단한 성취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겨울 호수에서 보는 일출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겨울 호수가 봄이 오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기대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겨울 내내 단단하게 얼어있던 호수가 봄이 오면 다시 물로 돌아옵니다. 그 변화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가장자리부터 녹기 시작해서 중간까지 녹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마지막 얼음 조각이 사라지는 날 호수는 다시 자유로운 물이 됩니다. 그 자유를 위해 겨울 내내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시기도 그렇습니다. 그 시기 내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때가 오면 얼음이 녹듯이 자유로워집니다. 겨울 호수에서 나는 인간의 측정 욕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호수의 깊이를 재고 면적을 계산하고 투명도를 관찰했습니다. 왜 측정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을 알면 호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호수의 아름다움, 호수가 주는 감동은 어떤 측정으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측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겨울 호수의 색깔은 계속 변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에서는 호수도 회색이었고 햇살이 비출 때는 눈부신 흰색이었으며 석양이 질 때는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같은 호수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색으로 변했습니다. 호수는 하늘의 색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우리의 색을 결정합니다. 밝은 환경에서는 우리도 밝아지고 어두운 환경에서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어떤 환경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빛을 담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십시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호수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 내내 잠들어 있던 것들이 깨어나는 소리. 나는 그 소리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겨울이 싫었던 것이 아닙니다. 겨울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봄의 첫 신호는 언제나 특별했습니다. 변화의 시작, 새로운 것의 시작, 그 시작이 주는 설렘은 어떤 계절에도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의 그 설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는 겨울 호수를 통해 기다림이 얼마나 능동적인 행위인지를 배웠습니다. 수동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경험이 되는 것. 얼음 아래에서 봄을 준비하는 물고기들처럼 기다리는 동안에도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래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배우고 성장하고 준비하는 것. 그렇게 하면 기다림이 낭비가 아닌 준비가 됩니다. 겨울 호수가 봄을 기다리며 깊어지듯 우리의 기다림도 우리를 깊어지게 할 것입니다. 겨울 호수는 내게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 덮인 하얀 호수, 앙상한 나무들, 회색 하늘, 화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완벽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아름다움, 필요한 것만 있는 아름다움.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것. 겨울 호수처럼 단순하지만 완전한 삶. 그것이 내가 월든에서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얼음이 얼고 녹는 과정을 여러 해에 걸쳐 관찰하면서 나는 자연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얼음이 얼고 매년 같은 시기에 녹았습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리듬, 그 리듬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리듬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시기와 결실을 거두는 시기, 활발한 시기와 쉬는 시기. 그 리듬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자신의 리듬을 거스르면 소진됩니다. 리듬에 따르면 지속됩니다. 겨울 호수의 얼음 위에 드러누워 귀를 대어보면 얼음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한 균열음, 물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얼음 자체가 진동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귀가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 그 경험이 신선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귀로만 듣습니다. 하지만 몸 전체로 느끼면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음악을 귀로만 듣는 것과 몸 전체로 느끼는 것이 다르듯이 세상을 더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감각을 열어야 합니다. 겨울 호수에 얼음이 녹을 때 생기는 물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지도 완전히 녹지도 않은 그 경계의 지점들. 나는 그 경계가 흥미로웠습니다. 얼음과 물의 경계, 고체와 액체의 경계. 그 경계에서 두 세계가 만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안전함과 모험의 경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 현실과 가능성의 경계.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야말로 가장 풍부한 곳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겨울 호수에 혼자 있으면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나는 자신의 생각과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두렵지만 인정해야 할 것들, 원하지만 억누르고 있던 것들,
알고 있지만 외면하던 것들, 그것들이 겨울 호수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월든 생활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을 속입니다. 그 속임이 쌓이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겨울 호수처럼 맑고 투명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수가 완전히 얼면 나는 호수 전체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여름에는 배를 타야 닿을 수 있었던 반대편 호숫가까지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렵게만 보이던 것들이 조건이 바뀌면 쉬워집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조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겨울 호수처럼 조건이 달라지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쉽게 내리지 마세요. 조건은 변합니다. 겨울 호수 위에서 나는 고요함의 깊이를 경험했습니다. 도시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도시의 고요함은 소음이 잠시 멈춘 것이지만 겨울 호수의 고요함은 근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면에 가득 찬 상태, 그 충만한 고요함, 동양의 선 사상에서 말하는 공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어 있지만 가득 찬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있는 것. 겨울 호수가 그런 것이었고 그 안에 있는 나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호수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인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호수는 서두르지 않고 봄을 기다립니다. 얼음도 눈도 모두 때가 오면 물러납니다. 그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를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겨울에는 겨울을 살고 봄이 오면 봄을 사는 것. 그것이 호수가 수천 년을 살아온 방식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겨울 호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불변하는 것과 변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계절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지만 호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다가 늙고 건강했다가 아프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겪어내는 자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불변하는 본질을 붙잡는 것, 그것이 어떤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겨울 호수가 봄이 되어도 호수이듯이 나는 어떤 계절에도 나입니다. 겨울 호수에서 낚시를 하다가 뜻밖의 큰 물고기를 잡은 날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올라온 크고 힘찬 물고기. 그 무게가 낚싯줄을 통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다림의 보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던 낚싯줄이 갑자기 살아났을 때의 그 전율. 삶의 많은 순간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위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낚싯줄을 물속에 계속 들이우고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호수의 얼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실금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이 넓어졌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단단해 보이는 것도 안에서 균열이 생기면 변합니다.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는 습관, 생각, 관계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균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균열이 새 물이 흐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오래된 것이 깨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나는 겨울 호수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 자연이 가장 훌륭한 스승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얼음을 통해서는 변화를, 발자국을 통해서는 존재를, 침묵을 통해서는 내면을, 봄을 통해서는 희망을 가르쳐 줍니다. 책이나 선생님에게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자연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면 겨울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얼어 있든 흐르고 있든 그 물가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 물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겨울 호수 위에서 나는 종종 철학적인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던 내 생각들이 그 고요한 공간에서 녹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 왜 이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들이 얼음 위에서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조용한 공간이 깊은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란스러운 곳에서는 중요한 질문들이 소음에 묻힙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찾고 싶다면 먼저 소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겨울 호수가 봄을 맞이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햇살이 잘 드는 얇은 곳이 녹고 그 다음 가운데가 녹았습니다. 그 천천히 조용히 이루어지는 변화가 결국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그래야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지칩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자리 하나부터 시작하면 그 변화가 결국 전체로 퍼집니다. 봄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겨울 호수의 가장자리부터 조금씩 옵니다. 나는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겨울 호수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호수는 조용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침묵을 배우면서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깊은 이해는 말없이 이루어집니다. 가장 깊은 사랑도 말없이 전해집니다. 겨울 호수의 침묵처럼 우리도 때로는 말을 멈추고 그냥 존재해 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들릴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봄이 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